기초연금 카드에도 노인회장 총량제의 분노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지금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 짓고 연일 이 정책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사실 앞서서 이재명 후보는 이 1인당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씩 줘야 된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여기에 노인 기초연금 얘기까지 또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바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한 얘기인데요. 바로 노년층 민심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행보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신을 재차 강조하면서도요. 보편적 노인 복지가 필요하는데 공감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보편적 노인 기본소득 형태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에 매우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제 월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언젠가는 도달해야 될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노인 기초연금 지원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요. 이재명 후보는 노인회 측에서 1인당 월 100만 원, 이런 100만 원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도달해야 될 목표이다. 그러면서 아주 긍정적인 목소리로 화답하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네, 아니 노인회에서 얘기한 이 노령 기초연금을 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동석 기자, 근데 쓴소리를 왜 들은 거예요, 대체? 네, 바로 대한노인회 측에서 이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논란 발언을 대한노인회 측에서 목소리를 내자 인위적으로 시장을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대한노인회 측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질 말라면서 노인회 측에서는 노골적인 불만을 과감없이 드러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뭐라고 했냐면요. 맞는 말이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영상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할 때에 안철수가 양보하고 단일 후보 돼가지고 중반까지는 문재인이가 우세했는데 박근혜 후보가 노령연금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노인들이 거기다가 표를 몰아가 한 2% 차이로 박근혜가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만큼 노인들은 사회적인 약자니까 자기 이해관계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식당 총량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적으로 뭘 하면은 잘 될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손이 요리하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고요. 좀 그런 생각은 네. 발상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네, 이 지사는 자영업자가 많아서 지금 이 상태면 개미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강제로 허가를 안 해주는 게 아니다. 이런 목소리를 전하면서요. 해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그런 발상을 하지 말라고 상당히 좀 크게 혼나면서 또 반협박 비슷하게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이유가 이 노인의 표가 상당했었다. 이 주시해라, 뭐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거의 뭐 혼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건데 이수아 기자, 네. 이런 쓴소리를 넘어선 비판, 공격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죠. 네, 이 후보 정책 공세에 야당은 아무 말 대잔치자 이렇게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간교한 새치혀로 대장동 진실을 은폐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 간보고 있네, 간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이 또 정면 돌파잖아요. 이재명 지사 이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후보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 또 대장동 의혹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자신감 있는 시종일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100% 개발 이익을 다 못 챙겨서 본인이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개발 이익을 다 뺏어가면 민간에서 누가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겠냐. 만약 대장동 관련 모든 실상이 밝혀진다고 해도 국민이 다른 사람보다는 이 후보가 낫네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재미있는 건 기자가 20대 중 70%가 대장동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 후보에게 물었는데 이 후보의 반응이 조금 예상 밖이었습니다. 직접 영상 보고 오실게요. 대장동 특검에 찬성하는 20대 비율이 7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물론 뒤쪽에 정말 급한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뜬 걸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기자들의 질문이 모두 소진되면 그때 이제 발언을 하던 사람이 자리를 뜨는 게 일상적이거든요. 근데 후보가 질문을 받자마자 저 가겠습니다.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가버리니까 이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 관련 질문을 일부러 피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근데 반면 이 후보는 본인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에게 어필을 할 때, 얘기를 할 때 여론을 따라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결국 입맛에 맞는 여론만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이슈를 덮으려고 지금 따로 뭔가 자꾸 이슈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 이재명 정부의 어떤 청사진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벌어지는 논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대장동 의혹을 이런 논란이 있는 정책 이슈로 덮는 그런 취지는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그게 약간 먹히기도 했어요. 지난 주말과 어제까지의 상황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 원 추가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재원이 되니 안 되니 필요한 돈이 25조 원인데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느니 당연히 국간직인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는 그에 대해서 지금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현실적으로 올해 내에도 집행이 불가능하죠. 예산에 반영이 되기도 어렵죠. 재원이 없는데. 예비비 아무리 딸딸 긁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이미 여당의 지금 후보가 된 이상은 이제는 정책, 그러나 아주 논란거리가 많더라도 정책으로 주도권을 잡고 그다음에 거기에 덤으로 대장동 의혹 같은 거를 덮으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지금 유은 의원께서는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이 본인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지금 보니까 조금 전 2시부터 이 선대위가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당 차원에서 이 대선 행보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글쎄요, 죄를 뿌린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정청래 의원 발언이 좀 논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요.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현재 불심이 들끓고 있다는 건데요. 정 의원이 한 발언이 어떤 거냐면요. 지난달 5일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통행세를 내라. 이러면서 지칭을 하면서 해인사를 봉이 김선달에 이렇게 비유까지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불교계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해인사는 입장문까지 내면서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보호법에 명시된 합법이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사과에 나섰는데요. 급기야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민주당은 그러면서 불교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도 좀 커 보입니다.